저는 이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들으러 가요. 이곳이 인생을 함께한 세상의 전부였거든요. 1987년 봄, 30세의 남자 금철은 아내와 함께 시장 골목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했어요. 금철네 가게 왼쪽에는 수선집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만물상이 자리했어요. 수선집 부부와 만물상 가게 부부는 서로 우리 부부와 서로 동갑 2살이로 나이도 비슷했죠. 아이들 나이도 비슷했어요. 수선집 아주머니네는 10살짜리 아들과 8살짜리 딸이 있었고 만물상은 7살짜리 아들과 6살짜리 딸이 있었고 우리 가족은 5살짜리 아들이 있었죠. 우리 부부와 아이들은 하나의 팀이었어요. 채소 가게의 시장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되었어요. 금철은 도매시장에서 싱싱한 채소를 사서 금철이 트럭 시동 끄는 소리를 내며 짐을 싣고 트럭으로 오면 아내와 함께 배추와 무 상자를 정리하였어요. 무의 잔뿌리를 정리하고 시든 잎을 떼어내어 털고 채소를 촤르르르 코스로 물을 뿌려서 씻고 퐁당퐁당 물통에 채소를 담고 손질했어요. 시장은 오전 8시쯤 되면 북적북적한 소리가 났어요. 장바구니에 오늘 반찬 재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만물상 가게 부부, 수선집 부부, 금철네 채소 가게 부부들이 오늘도 파이팅 하며 서로를 응원했죠. 제 아내는 가게에 새로 들어온 채소가 있으면 상추는 한 장 한 장 물에 헹구고 초록 흑빛 채소를 고르고 제일 먼저 맛보라며 만물상집과 수선집한테 어떤지 물어보았죠. 오늘 새벽에 갓 받아온 건데 시금치 싱싱해? 이파리가 정말 탱탱하고 아주 좋네 하며 수다 타임을 시작하곤 했죠. 만물상 가게는 없는 게 없었어요. 양푼, 빗자루, 비누, 양초, 못, 망치, 학용품까지 가끔 필요한 게 있으면 물건값을 주고 구매한 것보다 그냥 주셨던 물건이 더 많았어요. 바로 옆 수선집 아주머니는 언제나 라디오를 들으며 재봉틀 앞에 앉아서 바느질을 했었죠. 수선집 분위기는 아늑해서 가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수선집에 모였어요. 새 가게 주인들은 그렇게 서로에게 버팀목과 같은 존재였어요. 점심때에는 새 가게가 잠시 한산해졌어요. 식사할 때가 바쁘면서도 한숨 돌리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우리 집에서 된장찌개 끓였는데 같이 먹어요. 수선집에서는 커다란 냄비를 들고 나왔고 만물상에서는 김치통을 들고 오셨죠. 우리는 반찬을 새로 했어요. 이거 맛 좀 봐요. 금철의 가게 앞에 작은 밥상을 펴고 신문지를 덮었어요. 오후가 되면 다시 장사가 쉴 틈 없이 바빠졌어요. 시장의 물기소리, 봉투 소리가 났죠. 퇴근길 손님들이 시장의 바구니를 들고 저녁장을 보러 왔고 이때가 되면 금철네 채소 가게를 돕기도 했죠. 금철의 가게에 큰 물량의 한 가득 실린 배추 상자가 들어오면 수선집 부부와 만물상 부부도 작업을 멈추고 오셔서 배추 씻는 일을 도와주셨어요. 와, 옆집 사장님들 좋은 배추 많이 왔어. 같이 보자고. 이거 봐봐. 배추가 정말 싱싱하네. 남자 사장님들은 배추 상자를 가게 안으로 날랐고 그때 아주머니들은 시원한 보리차를 떠다 주며 자, 여기 차 드세요. 더운데 고생이 많으세요. 격려했죠. 아이들에게 시장은 거대한 놀이터였어요. 방과 후에는 수선집 아들, 딸과 만물상 아들, 딸, 금철네 아들은 우리 새 가게를 오가며 뛰어놀았어요. 만물상에는 온갖 신기한 물건들이 있었어요. 로봇 장난감, 딱지, 구슬, 팽이, 요요, 고무줄, 소꿉놀이 세트. 그야말로 보물찾기 놀이터나 다름없었죠. 수선집 천 조각으로 인형 옷을 만들기도 하면서 놀기도 했죠. 어른들은 장사를 하면서도 한쪽 눈으로는 아이들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또 금철네 가족이 잠깐 자리를 비워야 할 때면 수선집이나 만물상에서 흔쾌히 가게를 봐줬어요. 마찬가지로 새 가게는 서로서로 가게를 봐주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올해도 여름 축제 하나 봐요. 수선집 딸이 공지문을 보여줬어요.
여름에는 시장 상인회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어요. 노래자랑이랑 먹거리 장터래요. 우리도 참여할까요? 네, 좋아요. 참여해요. 재미있겠네요. 세 가족 모두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고, 축제 당일 금철내 채소가게는 계란 식빵을 팔았고, 수선집에서는 손수 만든 천인형을 전시했고, 만물상에서는 여름용품을 할인 판매했어요. 세 가게는 나란히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날 문제가 생겼어요. 어머, 이 계란빵 고소한 냄새가 나네요. 이 인형 너무 예뻐요. 우리 딸 주려고 하나 살게요. 이 여름용품 얼마예요? 세 가게가 동시에 바빠졌어요. 금철은 계란 식빵을 만들고 금철의 아내는 계산을 했어요. 금철의 아내는 세 가게가 바빠지자 금철 네 가게 계산을 하면서 재빨리 수선집 손님의 계산을 해주었어요. 고맙습니다. 돈을 받아 금철의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어요. 동시에 만물상에도 손님이 많아졌어요. 제가 계산 도와드릴게요. 수선집 아저씨는 만물상 물건값을 받아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서로의 가게를 오가며 계산을 도와주게 되었어요. 금철은 수선집 인형값을 받았고, 만물상 아저씨는 금철 내 계란빵 값을 받았고, 수선집 아주머니는 만물상 여름용품 값을 받았어요. 한창 바쁜 와중에 잠깐만. 이 돈이 우리 돈인가? 옆집 돈인가? 금철의 아내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글쎄요. 저도 아까 옆집 계산 몇 번 해줬는데. 수선집 아저씨도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나도 만물상 거 받은 것 같은데. 어떡하지? 우리도 섞였어요. 금철이네 계란빵 값도 받고 우리 물건 값도 받고. 세 부부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 손님들이 많아졌어요. 계란빵 하나 더 주세요. 인형 포장 좀 해주세요. 일단 나중에 정리하죠. 지금은 일 먼저 해요. 금철이 웃으며 소리쳤어요. 세 가족은 다시 정신없이 일에 매진했어요. 오후 내내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어요. 해가 질 무렵 축제가 끝났어요. 세 가게 모두 물건이 거의 판매가 되었고, 남은 물건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축제는 성공적이었죠. 와, 거의 다 팔렸네요. 우리 인형은 5개 남았어요. 우리 계란은 한 판만 남았네요. 만물상 아저씨가 뿌듯해 하셨죠. 그제야 세 가족은 주머니 속 돈을 꺼냈어요. 지폐와 동전이 뒤섞여 있었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해야 하는데. 금철이 머리를 긁적였고, 수선집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죠. 그런데 거의 판매가 되었으니 계산하기 편하겠는걸요? 그럼 이렇게 하죠. 일단 주머니에 있는 돈을 모두 꺼내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좋아요. 우리 물건 가격이 다 비슷하니까 공평하죠. 금철내도 수선집도 만물상도 돈을 꺼내 세기 시작했어요. 돈이 섞였을 때는 어떡하나 싶었는데, 만약에 우리 집이 판매가 제일 덜 됐으면 우리가 삼겹살 사주는 걸로 퉁치려고 했지. 거짓말 하는 거는 아니고. 하하하. 모두 농담을 건넸어요.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맞아요. 돈이 섞여도 전혀 문제 없어. 세 가족은 축제가 끝난 뒤 시장 공터에 둘러앉았어요. 가끔씩 이렇게 축제를 하니까 정도 느끼고 재미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수선집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세 가족은 돗자리 위에서 노래자랑을 했어요. 잘 부르지는 않았지만 어설픈 모습이 더 재미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11월 말이 되어 김장철이 되었어요. 올해는 우리 세 집이 모여서 같이 김장하는 게 어때요? 세 가게의 뒤 채소가게 부엌에 돗자리를 깔고 세 가족이 둘러앉아 김장을 하게 되었어요. 배추를 다듬고 손질했어요. 배추를 씻고 물기를 빼고 가다듬었죠. 해가 기울 무렵이 되어서 드디어 양념을 다 버무렸어요. 이제 김장김치를 항아리에 담을 차례였어요. 김치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집은 아직 김치가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 집 김치를 시장 분들께 나눠드리는 게 어때요? 금철의 아내가 제안했어요. 나눠드려요?
맞아요. 우리끼리만 먹기 아깝기도 하고. 같이 나누면 더 좋죠. 그래도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금철의 아내는 김치통 몇 개를 가지고 와서 김치를 담아 나눠드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김장했는데 김치 좀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그렇게 저희 세 가게는 떡집 할머니 생선 가게, 과일 가게, 건어물 가게, 이불 가게, 전파사, 시장 곳곳의 가게 상인들에게 돌아다니며 김치를 나눠주었어요. 고맙습니다. 김장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야, 금철이네 김치 맛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시장 상인들은 하나같이 감격하며 김치를 받았어요. 요새 김장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못했는데 이렇게 나눠주다니 정말 고맙네요. 남은 김치를 모두 나눠줄 수 있었어요. 시장 상인 20집 넘게 김치를 받았어요. 금철네 가게 뒤편 부엌으로 돌아온 세 가족은 뿌듯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저는 김장을 하면 올해의 숙제를 마친 기분이 들어요. 다 같이 김장을 하니 조금 덜 힘들어요. 이게 바로 시장의 정이죠. 떡집 할머니가 오셨어요. 얘들아, 김치 고마워서 인절미 만들어 왔어. 생선 가게 아저씨는 싱싱한 고등어를 들고 오셨어요. 이거 드세요. 김치 보답이에요. 통닭집 아주머니는 통닭 한 마리를, 빵집 가게 아저씨는 갓 구운 빵을, 전파사 사장님은 라디오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이거 고장난 거 고쳐뒀는데 가게에서 틀게. 음악 들으면서 일하면 좋잖아. 순식간에 금철네 가게는 온갖 선물로 가득 찼어요. 시장 상인들이 금철네 가게에 둘러앉아서 인절미와 회 사과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장을 마치고 이제 1년 동안 먹을 김장이 완료가 됐어요. 이제 우리 세 집 모두 힘든 김장을 마쳤네요. 모두 뿌듯하게 김장김치를 바라보았어요. 겨울이 되면 저녁 오후 5시에는 시장은 한산해져서 장사가 일찍 끝났어요. 세 가족은 수선집 네 가게 난로 주위로 모였어요. 오늘은 일찍 끝났네요. 날도 추운데 우리 오늘 모여서 따뜻한 거 먹는 거 어때요? 수선집 네 가게 난로 앞에 모여. 와, 이거 정말 겨울시장 간식의 정석이네요. 호호 김이 나는 어묵탕과 붕어빵 그리고 군 고구마를 먹었어요. 수선집에서는 아이들이 숙제를 하는 장소였어요. 얘들아, 너희 오늘 숙제 다 했니? 금철의 아내가 물었죠. 아직 못했어요. 저도요.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치를 보았어요. 다들 숙제 가져와 보렴. 아이들은 각자 가방에서 공책과 교과서를 꺼냈어요. 자, 아저씨가 설명해 줄게. 금철은 연필을 들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죠. 아, 이제 알겠어요. 이모, 이 글자 어떻게 써요? 자, 이모가 한번 써볼게. 보고 따라 써봐. 잘했어. 글씨체가 정말 예쁘네. 수선집 딸이 굉장히 좋아하였어요. 아이들의 숙제가 하나둘 다 돼 갈 때 금철이 확인했어요. 아저씨, 다 풀었어요. 오, 정말 잘했네. 다 맞았어. 아이들이 숙제를 다 마치면 세탁소 아주머니는 그래, 숙제 다 했니? 정말 잘했네. 자, 이거 받아가라고 하며 과자를 나누어 주었죠. 숙제를 다 마친 아이들은 다시 간식을 먹으며 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한쪽에서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며 놀았어요. 금철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죠. 나중에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 시장에서의 추억을 기억할지 모르겠네. 하하하. 이렇게 저녁에 모여서 차 한잔하고 나니까 피로가 눈 녹듯 가시네요. 어느 날 여름에는 하늘에서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어요. 에휴, 오늘 비 정말 많이 오네요. 금철의 아내도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채소들이 비에 젖을까봐 걱정돼서 채소들의 자리를 옮겼죠. 여보,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채소들도 비에 맞을까봐 걱정이에요. 그래도 가게는 열어야죠. 한숨을 쉬었죠. 한 명도 안 오시네. 벌써 오전 10시가 되었어요. 옆 수선집은 라디오를 들으며 계속 옷을 수선 중이었어요. 금철이 형님, 오늘은 장사 힘들겠어요. 그러게요. 만물상 아저씨가 빗물을 쓸어내며 말하셨죠.
시장 바닥은 빗물과 진흙범벅이 되었어요. 조심하세요. 미끄러워요. 금철의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금철은 채소들을 바라보며 걱정했어요. 비 오는 날은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이거 다 어떡하지? 신선한 배추, 상추, 시금치들을 바라보았죠. 여보, 오늘은 일찍 접을까요? 금철의 아내가 제안했지만 금철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그래요. 그러면 조금만 더 해봐요. 금철 부부는 상의 끝에 계속 가게를 열기로 했어요. 할머니, 이 빗속에 어떻게 오셨어요? 이 빗속에 와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오늘은 조금 더 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라. 사장님, 오늘도 상추하고 깻잎 주세요. 아주머니, 이렇게 비도 많이 오는데 오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오후 내내 비는 계속 내렸어요. 하지만 단골 손님분들이 하나둘 찾아주셨어요. 손님들의 말에 금철은 뿌듯했죠. 저녁 무렵 비가 조금씩 약해졌어요. 금철은 오늘 판매한 채소를 세어봤어요. 어머, 여보, 생각보다 판매가 많이 되었네요. 금철의 아내가 놀라며 말했어요. 손님 수는 적었지만 단골 손님분들이 평소보다 많이 오신 것이었어요. 그러게요. 비가 많이 와서 일찍 접지 않길 잘했네요. 금철이 흡족하게 웃었어요. 수선집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형님, 오늘 판매 많이 되었어요? 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만물상 아저씨도 가게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에도 우리를 찾아주시는 손님분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금철이 빗물에 젖은 시장 바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더운 날도, 추운 날도 우리를 찾아주시는 손님분들, 그분들이 바로 우리 시장의 보물이에요. 만물상 아저씨도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손님 한 분 한 분이 더 소중해졌죠. 비가 그치고 시장 바닥도 조금씩 마르기 시작했어요. 금철은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단골 손님들에게 보답하고 싶었고 돈보다도 감사했어요. 세월이 흘러 2026년이 되었어요. 금철은 금요일마다 시장을 한 바퀴 구경을 하고 시장 맨 끝자락에 통닭을 사는 것으로 한 주를 마무리해요. 시장 냄새를 맡고 통닭 한 마리를 먹으면 일주일의 피로가 씻은 듯이 없어진 느낌이죠. 통닭집 앞을 지나다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 통닭집 사장님은 모든 것이 1987년 시장에서 장사하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모습과 닮아있는 통닭집은 금철에게 더 애정이 갔어요. 젊은 남자가 땀을 흘리며 닭을 튀기면서 일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아내로 보이는 새댁이 주문을 받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래, 나도 저랬지. 열심히 일하는 모습, 손님을 대하는 태도, 아내와 주고받는 눈빛.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옆집 사람들과 웃으면서 지냈지. 어르신, 안녕하세요. 젊은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르신, 들어오세요. 오늘 갓 튀긴 통닭 어때요? 지글지글 소리와 고소한 냄새가 퍼졌어요. 통닭 한 마리 주게. 네, 금방 튀겨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네 정말 열심히 하는구먼. 시장에서 장사하는 게 쉽지 않은데. 네, 어르신. 저도 시장이 좋아서 이 가게를 열었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정을 나눌 수 있어서 좋네. 자네들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구먼. 우리도 저렇게 열심히 살았지. 금철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장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구나. 그래, 오늘도 장사 잘 되는구먼.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금철은 통닭 한 마리를 사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서 시장 냄새를 맡고 시장을 한 바퀴 돌면 힘이 솟아나고 그때의 기분을 느낄 수 있죠. 시장이 내 청춘이었으니까요. 시장은 금철에게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냥 걷고 싶은 거리예요. 추억 한 모금을 마시고 그때의 기분을 느껴보아요. 새로운 아스팔트가 깔렸고 시장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시장 한 바퀴는 30년 동안 운영했던 채소 가게로 돌아간 시간여행 같았어요. 익숙했던 리듬이에요. 저는 이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들으러 가요. 이곳이 인생을 함께한 세상의 전부였거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